안녕하십니까. 자, 지난번에 우리가 배운 내용은 자기장의 근원에 대해서 배웠죠. 그래서 비오사바르의 법칙, 그리고 요 법칙을 조금 변형한 게 있었죠. 그게 바로 암페어의 법칙이죠. 요 이제 변형이 수학적으로 유도가 가능한데, 사실은 우리는 수학적으로 유도하는 것보다 무한 도선에 의한 자기장 계산해 가지고 예를 보여드리는 걸로 했는데, 어쨌거나 이 두 개 다 알아야 됩니다. 자, 비오사발의 법칙은 dB는 KM의 M이죠. M의 R 3성분의 IDL 크로스 R이다는 이런 공식이었죠. 요거는 도선의 일부, 요 DL 하는 게 바로 길이죠. 도선의 일부 길이에 이 DL의 방향은 물론 전류 방향이죠. 그리고 전류가 I가 흐르고 이 점으로부터 그러니까 도선의 일부 점으로부터 R이라는 거리에 떨어져 있는 P점에서의 요 도선 일부에 의한 자기장 공식이죠. 그리고 이거를 이제 모든 조각에 대해서 다 계산해 가지고 P점에 만드는 모든 조각에 의한 자기장을 계산해서 다 더해주면은, 적분하는 거죠. 해주면은 결국 B를 구할 수 있었고, 실제로 지난번에 예로서 무한도선을 계산해 봤습니다. 그래서 무한도선에 대해서, 이 무한도선입니다. I 전류가 흐르고 있을 때 P점 하나 찍었을 때 이 거리가 R이다 했을 때 요 점에서의 자기장은 오른손 이용하죠. 여기서는 튀어나오는 쪽이죠. 여기 이제 B를 계산했는데 이 값이 지난번에 2파이 R 분의 뮤0 I에 톡 튀어나오는 방향이죠. 이런 식으로 주어졌다는 것을 계산했습니다. 자, 그리고 암페어 법칙은요, 인테그럴 B dl 요거를 어떤 주어진 표곡선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은, 선적분이죠. 이게 주어진 표곡선에 이제 방향이 주어져 있고요. 적분 방향이 주어져 있습니다. C 안에 이제 적분 방향이 주어져 있어야 돼요. 방향이 제시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명시되어 있다고 보고요. 이렇게 하면 이게 뭐하고 똑같으냐면 뮤0 곱하기 IC하고 똑같은데, 요 IC는 뭐냐? 요거는 방향이 명시된 요 C 표곡선 내부를 흐르는 전류죠. 근데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개념이 있죠. 오른손 이용해 가지고 그 이제 전류의 총합에 해당된다는 것을 지난번에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암페어 법칙에 대한 수학적인 확실한 증명은 생략을 했습니다. 이거는 조금 수학적인 전문 지식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기초 물리에서는 그냥 받아들이고 계산하면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제 이 두 법칙에 대한 응용을 좀 하겠는데, 우선 비오사바르의 법칙은 무한도선에 대해서는 했는데, 일단 비오사바르의 법칙을 무한도선이 아닌 도선에 대해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이번에는 이제 어떤 걸 보느냐면 요런 원형 도선을 보겠습니다. 원형 도선의 가운데 이제 중심축이 있죠. 여기 이제 원점이에요. 여기 X축으로 잡겠습니다. X 양의 방향이 오른쪽이죠. 여기에 이제 반지름이 A예요. 반지름은 이제 A라고 보고요. 자, 이 도선에 전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 방향을 이렇게 잡겠습니다. I라는 전류가 흐르고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도선의 일부가 아니고 전체를 그린 거죠. 무한도선은 무한하기 때문에 일부만 그릴 수밖에 없었지만, 사실은 이거는 이제 원형 루프에 전류가 흐르죠. 참고로 이렇게 흐를 때 지난번 여러 번 얘기했는데, 요거는 우리가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은 자기 쌍극자 모멘트라, 자기 쌍극자라 그러죠.
왜 쌍극자란 말을 쓰느냐 하는 거는 사실은 실제로 이 쌍극이 아니죠. 극이 없죠, 여기는 사실은. 근데 우리 전기 쌍극자 하는 게 있었죠. 플러스 전하고 마이너스 전하가 이제 두 개가 딱 붙어 있는 경우에 그거를 전기 쌍극자라고 그러는데 그거에 해당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 이제 해당한다는 사실은 차차 이제 깨닫도록 하고요. 지금은 그냥 이름이 이렇다 하는 거 받아들이고, 그리고 요 쌍극자의 모멘트가 있습니다. M이라 그러죠. 요 모멘트는 기억납니까? 전류 곱하기 면적이었죠. 면적을 벡터로 쓰면 됩니다. 전류는 I가 나와 있고 면적이 반지름이 A니까 파이 A 제곱이죠. 그래서 여기에 I 곱하기 파이 A 제곱에 면적의 방향은 오른손을 이용하고 X축 방향이죠. 그래서 사실 요 이제 이걸 파이 A 제곱 I 곱하기 X에 여기 이제 바로 주어진 요 원형 루프의 자기 모멘트다. 쌍극자 말 빼도 됩니다. 그냥 자기 모멘트. 자, 자기 모멘트가 이제 주어진 거예요. 말하자면 M이 전류가 주어지고 면적 곱하면 이제 나오니까. 그리고 이 방향은 요 오른손 이용한다 그랬죠? 오른손 한번 그려볼까요? 요렇게 되죠. 이렇게 전류가 넘어오는 방향, 여기 이제 이 M 방향이죠. M 방향은 전류가 넘어오는 방향으로 이 네 손가락을 쥐었을 때 엄지손가락 방향이 바로 이 M 방향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오른손이 여러 번 등장하죠.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여기서 이제 P점을 찍는데 이제 이 전류환 뭐 자기 모멘트라고 할 수도 있고 지금은 뭐 당장은 전류 루프죠. 여기에 전류가 흐르고 있을 때 주위에 이제 자기장이 생기는데 딴 지역에서의 자기장 계산하기가 거의 뭐 불가능하니까 어렵고요. 하지만 X축상의 한 점을 잡겠습니다. 이걸 P점으로 잡겠습니다. 그럼 이 P점에서의 자기장이 어떻게 되느냐, 이건 계산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 계산을 갖다가 한번 해보겠는데, 자, 이거를 이제 계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이 조각을 내야죠. 비호사반의 법칙 써야 됩니다. 참고로 여기에 암페어 법칙을 쓰면 안 되죠. 이건 뭐 대칭성이 P점에 관한 대칭성이 없죠. 그래서 P점 물론 이제 뭐 축상에 있으니까 나름대로 깔끔한 점이긴 한데 축에서 벗어나면 아주 어렵죠. 근데 이건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암페어 법칙을 써가지고는 풀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호사발의 법칙을 직접 사용해야 됩니다. 자, 도선 일부를 여기로 그릴까요? 요거 요 부분 요 도선 일부 요걸 DL 방향은 접선 방향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요 도선의 일부 요 DL 부분 이렇게 화살표 그린 거예요. 화살표. 자, 여기서 이제 요까지 요게 바로 R 벡터죠. 참고로 요 선 하나 이렇게 더 끄면은 요건 90도가 되죠. 직각삼각형이죠. 자, DL 방향은 접선 방향입니다. DL 방향은 접선 방향, 원의 접선 방향. 길이는 DL이고요. DL이라는 거는 이 원형 루프의 일부에 해당되죠. 길이는 DL이고 방향은 접선 방향이고 I 방향이죠. 접선 방향이면서 전류 방향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요 P점에서의 요 조각에 의한 dB는 뭐가 되느냐? 자, DL 부분의 조각에 의해서 P점에 생기는 자기장 요거는 K0 곱해주고 요 R의 절대치의 3성분의 IDL 크로스 R이지 않습니까? 자, IDL 크로스 R 이제 이게 이제 만만치 않는데 사실은 요 선 있죠. 요 선에 하고 요 접선에 해당되는 요 벡터, 이 벡터를 제가 조금 잘못 그리다. 요 벡터, 요 빨간 벡터. 요 벡터하고 요 이제 R 벡터하고 여기 수직이죠.
그 수직이니까 어떻게 되느냐면은 그리기가 조금 어려운데 사실은 요 보시면은 요렇게 점선을 해가지고 요 접선 방향에 해당되는 요렇게 하면 직사각형이 나오는데 그게 수직하니까 대충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여기 요건 90도입니다. 요 각도는 요 90도예요. 각도가. 요게 이제 DB의 방향이에요. 자,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 요런 것들을 갖다가 쭉 합쳐주거든요. 합쳐줍니다. 자, 요 벡터의 크기 한번 볼까요? 요 벡터. 여기에 이제, DB의 DB, 사실은 요 KMI 하고, 요 R은 보시면은 요 이제 조각이 쭉 원형 루프를 갖다가 이렇게 조각이 이제 형성이 되는 거죠. 원형 루프 상에. 근데 R의 절대값은 다 똑같다는 거 알겠습니까? 그래서 R의 절대값은요. 요 거리를 참고로 x축상의 거리 요거를 x로 잡아야죠. x. 요 P점에 x 값이죠. 바로 x로 잡으면은 요 R은 반지름 A하고 그게 직각삼각형의 높이에 대고 x가 밑변이 돼가 R의 절대값은 빗변이니까 루트 x제곱 더하기 a제곱이죠. 그래서 이거는 조각이 변하더라도 다 똑같죠. 그래서 요거는요. KM은 그대로 두고 요거를 그냥 R로 쓰겠습니다. R 그냥 루트로 씁시다. 루트 x제곱 더하기 a제곱에 요거 이제 삼성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i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 DL의 크기는 DL이고 R의 크기는 R이죠. R은 루트 x제곱 더하기 a제곱이죠. 그 다음 방향은 이제 바로 요 방향이 되는 거예요. 요 방향. 여기 바로 DL 크로스 R의 방향이다. 그 방향. 그 방향을 보시면은 이제 이게 표현하기가 좀 곤란한데 사실 DL하고 R의 각도가 90도이기 때문에 이것도 요거 이제 단위 벡터를 써주면은 요 두 개 다 단위 벡터를 써주면 크기는 다 뺐지 않습니까? 여기 DL의 크기는 빠졌고 R의 크기도 빠졌죠. 요 뒤에 단위 벡터가 오는 거예요. 단위 벡터. 요 단위 벡터는 어떤 단위 벡터냐? 요 방향 단위 벡터입니다. 자, 요거 이제 말로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요 보면은 요 부분은 요 동그라미 친 부분은 조각에 상관없이 다 똑같죠. 조각을 어디로 잡든 x 값은 안 변하고 반지름 a도 안 변하고 i도 안 변하고 그다음 dl 조각의 이제 크기죠. DL이 DL만 사실 이제 신경 쓰는데 조각의 크기만 뭐 조금 다르게 자를 수 있으니까 나머지 부분은 다 똑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 조각이 바뀌면 단위 벡터가 바뀝니다. 그래서 단위 벡터가 어떻게 바뀌느냐라는 걸 그림으로 그리면요. 한 바퀴 빙 돌면은 요 이제 P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의 콘을 그려요. 파란색으로 그리면 요런 콘을 그립니다. 그러니까 요 조각을 갖다가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가지고 요 P점에서 이제 생기는 DL 크로스 R의 벡터가 나오는데 여기에 요 빨간색으로 칠한 요 DL을 갖다가 조각을 빙 돌리면은 조각이 이제 여러 군데 있으니까 각 그 부분마다의 그리면은 이게 요 꼭지점이 파란 선 따라 쭉 움직이겠죠. 근데 이거를 이제 쭉 합쳐 주는데 보면 알겠지만은 x축의 수직한 성분하고 x축 성분이 있죠. 그래서 이 단위 벡터는 두 개의 성분을 가진단 말이죠. x축 성분하고 x축의 수직한 성분. 수직한 성분은 물론 yz 성분이겠죠. 근데 그 중에서 수직한 성분은 다 캔슬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중에서 나중에 이제 적분을 할 경우, 적분한다는 거는 이제 조각마다 합치는 거예요. 할 경우, x 평행 성분만 살아남습니다. 성분만 이제 캔슬 안 되고 남는다. 남음. 요거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벡터가 지금 입체적으로 이제 되기 때문에 이 DL 부분이 쭉 변하지 않습니까? 모든 부분 다 적분해야 되니까
변하면은 요 이제 DL 크로스 R의 방향이라고 전 꼭지점에 해당되는 부분이 궤적을 그리면 원형이 된단 말이죠. X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중심축으로 해가지고 한 바퀴 도는 원형이 되고, 그 중에서 요 벡터를 갖다가 X축 방향하고 X의 축의 수직한 방향하고 쪼개면은, 둘로 분리하면은 수직한 방향 성분은 한 바퀴 돌면서 다 캔슬아웃 돼버리죠. 그 살아남는 거는 X축 성분만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요 단위 벡터 중에 X 성분이 얼마냐 그걸 보면은, 이제 요 단위 벡터 벡터죠. 요것에 X 성분만 적으면 더하기 수직 성분은 적을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상쇄되니까 나중에 상쇄되죠. 성분은 뭐 하면 되느냐 하면은 바로 요 각도 있죠. 요 각도에 사인 값을 곱하면 되죠. 요 각도에 세타라고 그럴까요? 요 각도에 사인 값을 곱하면 됩니다. 잘 보세요. 여기 사실은 요 삼각형을 그려주면요, 요렇게 이제 요렇게 삼각형이 되는데, 요 각도 요 세타죠. 여기가 세타입니다. 이게 x 성분이니까 사인 세타를 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사인 세타예요. 크기가 1이니까, 단위 벡터는 크기가 1이니까 x 성분이 사인 세타고 수직 성분이 코사인 세타예요. 사인 세타는 뭐냐? r분의 a죠. 이꼬르 r분의 a의 x의 이 수직 성분. 이건 나중에 캔슬됩니다. 나중 상쇄.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까만색으로, 자 그럼 b는 뭐가 되느냐? 이제 이거를 적분하는 거죠. 앞에 있는 km의 i에다가 루트 하나 없어지죠. 없어지가지고 제곱이 됩니까? 제곱이 되니까 x제곱 더하기 a제곱이 그대로 남네요. 요래 남고요. 그 다음에 dl에다가 xs에다가 사인 세타는 r분의 a죠. r분의 a인데 r이 바로 요거 루트 x제곱 더하기 a제곱분의 a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이꼬르 km의 ia의 오버 루트 x제곱 더하기 a제곱의 3승 써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dl하고, 이걸 적분해야죠. 이걸 적분해야 됩니다. 한 바퀴 이렇게. 근데 나머지는 상수니까, 이 동그라미 친 건 다 상수니까 밖으로 나갑니다. 나가고, 거긴 여기 됐고요. 그 다음 dl을 적분하고 한 바퀴, 그 다음 xs는 다 공통이래 그대로 써주면 되죠. 근데 여기 뭐냐? 이 원형 루프에, 전류가 흐르는 원형 루프를 한 바퀴 돌린 거니까 2πa죠, 이게. 요거 이거로 2πa입니다. 그래서 답이 뭐가 되느냐? km 곱하기 2πia 제곱 over 루트 a 제곱 더하기, 이 두 개 바깥님 상관없습니다. 3승 됐죠? 그 다음에 xs 되는 거예요. 이게 답입니다. 그래서 요 이제 이게 뭐 어려워서 어렵다기보다 약간 기하학적으로 복잡해서 그런데, 그래서 이런 답을 가진다는 거고요. 요거 b를 다시 깨끗하게 표현해 보면요, 참고로 요 동그라미 친 거 요거하고 x하고 합치면 뭐가 되느냐? 이게 바로 아까 우리가 여기 적은 파이 a 제곱 i x 파이 a 제곱 i x 하는 바로 m이 되죠. 그 이렇게 적어도 된다는 거죠. 2자는 빠져나와야죠. 200km over 루트 x 제곱 더하기 a 제곱의 3승에 그냥 m 벡터에 적으면 됩니다. 깔끔하죠, 식이. 그래서 그림으로 다시 그리면 요 원점에 요로 이제 마그네틱 모멘트, 자기상극적 모멘트가 이렇게 주어진 거예요. 이렇게 이 원점이고요. 그래서 멀리 가면은 요 P점에서의 요 B 필드의 값은 어떻게 되느냐? 바로 요렇게 주어진다는 거지. 여기 이제 M이 있는 거죠. 요렇게 M이라는 자기 모멘트가 있는 게 자기상극적 모멘트가. 자, 이 식은요, 사실은 조금 이제 이 식을 소개한 이유가 있는데요.
우선에 x가 0이면 어떻게 됩니까? x가 0 바로 원점이죠. 이게 원형 루프의 센터죠. 이게 룹의 중심에서의 b 값은 요 x 0 넣어버리면 요 a 제곱에 2분의 3승 a 3승이 되죠. a 3승분의 2km 곱하기 m이 됩니다. 그래서 요만큼만 곱해주면 되죠. m에. 근데 이제 점점 멀어지게 되면은 x가 자꾸 커지면은 이제 x 값이 a보다 아주 클 때는 어떻게 되느냐? 물론 요 식은 항상 성립되죠. 요 식은 항상 성립되는데 x가 0일 때는 이제 식이 간단하게 이렇게 되고요. x가 아주 커지면은 a가 무시됩니다. 그때는 b는 근사적으로 x 제곱 더하기 a 제곱에 x가 a보다 훨씬 크면 a가 무시돼 가지고 x 3승분의 2km의 m 이렇게 주어진단 말이죠. 이거는 참고로 우리 전기장 할 때 전기 쌍극자 모멘트 때문에 생기는 형성되는 전기장 공식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자기 쌍극자 모멘트, 전기 쌍극자 모멘트란 이름이 이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이 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참고로 그런 것만 지적만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이제 삼성의 거리의 삼성에 반비례하죠. 홀극일 때는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는데 이게 이제 쌍극이 돼버리면 삼성에 반비례합니다. 그래서 자기장도 마찬가지. 룹이라는 거, 룹에 전류가 흐르는 게 마치 이 전기장에 그 플러스 전하고 마이너스 나가 쌍으로 나타나는 거하고 비슷한 효과가 있는 거죠. 막 그렇다는 거 지적만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비호사발의 법칙을 이용해 가지고 룹 하나 때문에 생기는 이제 자기장이에요. 자, 요거는 이제 약간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요렇게 이제 이렇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오니까 요 아이를 이렇게 흐른다고 가정합시다. 흐를 때 요때 센터 부분, 요 센터 부분에 자기장을 갖다가 그리면 쭉 바로 가죠. 지나가는데 가운데서는 크고 저 위로 가면 점점 줄어들죠. 이렇게 밑으로 가면 또 마찬가지로 줄어들고. 그래서 가운데 부분에 이제 자기장이 쭉 그냥 직선으로 생기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이거는 우리가 계산한 거고요. 계산은 안 했습니다만 이 옆에 점에서는 어떻게 되겠느냐는 이거를 이제 사실은 이 이런 계산은 식이 나와 있으니까 이 수치 해석으로 이제 근사적으로 풀 수 있습니다. 이 계산은 물론 컴퓨터를 이용해가 시켜야 되겠죠. 그거 해보면은 요 자기선을 갖다가 쭉 연결한 선, 요 자기력선이라 그러는데 이거를 쭉 연결하면은 대충 자기장이 생깁니다. 위를 향하죠. 이렇게 가까이 가면 이제 이렇게 한 바퀴 삥 돕니다. 이렇게 이것도 쭉 연결함이 돌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근데 가운데 부분은 이제 끝없이 가겠죠. 그 이런 패턴의 이 자기장 패턴이 룹 전류에 의한 자기장 형태가 이렇게 주어진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이제 이게 사실은 우리 자석을 이해하는데 요 그림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이제 요 그림을 이건 물론 이제 뉴메리컬 캘큘레이션 해야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계산한 거는 딱 가운데 축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축에서의 값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만은 축에서 벗어나는 거는 이제 대충 이렇게 컴퓨터를 이용해 가지고 계산하면은 사실 플롯할 수 있어요. 그래서 룹에다가 전류를 흘렸을 때 주위에 생기는 자기장을 비호사벌의 법칙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하라 그러면 쭉 계산해 가지고 이렇게 플로트를 한단 말이죠.
플롯한 모양을 전체적으로 그리면은 제가 방금 그린 이런 형태가 됩니다. 이건 물론 뭐 정확한 그림이라기보다는 전체적인 패턴을 보여주죠. 여기 보시면은 요 루프 요거는 도선이죠. 요 부분은 도선 부분은 빨간색으로 칠할까요? 여기 도선이에요. 여기 이제 도선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때 주위에 생기는 이 자기장은 그냥 연결한 나머지 선들은 실제로 도선이 아니고 그냥 자기장의 패턴을 그린 거죠. 자, 이렇다 하는 걸 이해를 하시고요. 자, 요 그림이 나왔으니까 요거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이런 걸 갖다가 이제 루프를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 루프를 두 개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루프를 두 개를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럼 이때 생기는 자기장은요. 이게 또 물론 뉴메리컬하게 계산하면 됩니다. 이 가운데는 정확하게 계산이 됩니다. 사실은. 이렇게 가운데 부분이 이렇게 쭉 바로 올라가고요. 그 다음 측면으로 가면은 이렇게 되다가 나올라 그러다가 다시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가고요. 그 다음 여기 부분도 나올라 그러다가 다시 들어갔다가 이렇게 되고요. 그럼 이 부분은 이렇게 그냥 나오기도 하고요. 이쪽도 마찬가지. 약간 나올라다가 다시 들어가고 나올라다가 다시 들어가고 이런 패턴이 됩니다. 자기장이 이게 뉴메리컬하게 다 이제 계산할 수 있는 걸 갖다가 도식적으로 그리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를 두 개만 안 하고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러 개 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 개. 예를 들어서 여러 개 이렇게 했단 말이죠. 이렇게. 이러면은 가운데는 쑥 지나가고요. 가운데 부분은 나올라다가 들어가고 나올라다가 들어가고 이런 식이 되겠죠. 그래도 가장자리 이제 요 부분은 이렇게 조금 나오기도 합니다. 나오는 것도 조금씩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자기장이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촘촘하게 쌓으면 어떻게 되느냐. 코팅을 해야 되겠죠, 물론. 그래서 이렇게 이 원형 루프의 도선을 갖다가 촘촘하게 이렇게 쌓은 거예요. 이렇게 쭉 촘촘하게 쌓아가지고 이게 이제 각 여기마다 전류를 이제 흘려주는 거죠. 이렇게 전류를 다 이제 전류를 흘리면은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가운데 부분은 나올 구멍이 없으니까 쑥 바로 들어가 바로 갑니다. 그냥 이 부분은 약간 휘어져서 들어가서 안으로 쭉 바로 갔다가 밖에 나오면서 휘어지고 이게도 이렇게 들어갔다가 쭉 나오면서 휘어지고 이렇게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휘어지고 이런 형태가 바깥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주어지죠. 대충. 그래서 이렇게 촘촘하게 루프를 촘촘하게 쌓은 이런 거를 전류 루프를 이렇게 촘촘하게 쌓은 모양이거든요. 이렇게 쌓은 걸 우리가 솔레노이드라 그럽니다. 그렇게 솔레노이드 이제 각 루프마다 전류를 흘렸을 때 솔레노이드의 주위에 생기는 자기장을 그린 거예요. 여기 이제 솔레노이드 주위에 솔레노이드 영어로 쓰는 거죠. 주위의 자기장이에요. 자, 이걸 왜 소개했느냐 하면요. 이게 정확하게 요 자기장의 패턴이 이제 N극이고 S극이고 이건 영구 자석이에요. 자석 주위에 생기는 자기장 패턴하고 똑같습니다. 주위에 생기는 자기장. 이게 자기장, 자석 주위의 자기장이에요. 이 두 개가 거의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자석이 뭐냐? 바로 이런 원형 루프를 쭉 쌓아놓은 데 해당된다는 거예요.
이건 실험실에 왼쪽은 실험실에서 가능한 거고 이거는 오른쪽은 자연산 자석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자석을 이제 이해하는 방법이 오른쪽 이게 우리가 자석 기억납니까? 초기에 자석을 갖다가 반으로 쪼개면 N극, S극이 분리될 것이다 생각했는데 왼쪽으로 와가지고 이걸 반으로 쪼개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솔리노이드가 두 개 생기죠. 그러니까 홀극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걸 보는 순간에 아하 이게 자기는 묘하게 자기 홀극이 있는 게 아니고 전류 루프에 의해서 생기는 거구나. 이 자기 홀극이란 건 없는 거죠 말하자면. 자기 홀극을 이걸 발견하려고 사람들이 무척 애를 썼는데 아직까지 발견 못했거든요. 그런데도 우리 자석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자석이 자기 홀극으로 된 게 아니고 뭐냐? 바로 전류 루프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전류라는 거는 우리가 배터리가 있어야만 흘릴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자석에서는 그렇지 않아죠. 근데 그게 이제 하나의 미스터리인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